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최상목 새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국민과 미한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덕수 한국 권한대행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이번 상황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직은 법적 순서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하루 전인 26일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지도자급 대화상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BOA의 질의에도 한 권한대행 또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됐고 국무부는 다시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동 같은 미한 동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한국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잇따른 탄핵 상황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 연대와 헌신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time for the United States, as a great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how our solidarity with the ROK, to show our commitment to the ROK, to show that things have not chang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또 이번 상황은 국가안보가 아닌 한국 내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두 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더 많은 협의와 더 많은 토론,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니뇨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7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 보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에 확신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BOA에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국 국민과 그들의 헌법 절차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도 BOA의 요청에 우리는 파트너 국가의 내부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인해 전술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파병한 북한군 병력이 소모품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에만 러시아 파병 북한군 1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특히 북한군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 돌진 공격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술은 오히려 북한군의 피해 규모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ow assess that North Korean forces are conducting massed dismounted assaults against Ukrainian positions in Kursk. And these human wave tactics
that we're seeing haven't really been all that effective. In fact, we assess that they've resulted in heavy casualties for these North Korean forces. 커비 보좌관은 그러면서 지난주에만 1,000명 넘는 북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지도자들이 북한군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Russian and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are treating these troops as expendable and ordering them on hopeless assaults against Ukrainian defenses. These North Korean soldiers appear to be highly indoctrinated, pushing attacks even when it is clear that those attacks are futile. 커비 보좌관은 또 북한군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투항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We also have reports of North Korean soldiers taking their own lives rather than surrendering to Ukrainian forces, likely out of fear of reprisal agains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in the event that they're captured. 커비 보좌관은 이어 앞으로 며칠 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 패키지에는 북한의 인해 전술 등 러시아의 공격에 반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군의 격추 가능성 보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초기 조사 결과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5인 격추됐다는 징후가 있으며 특히 해당 여객기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초기 조사의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원하면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파병된 북한 병사 가운데 1명을 생포해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북한 병사는 부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병사의 사상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훈련과 소통 부족, 또 1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무작정 전투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북한군 병사라고 밝히며 26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큰 부상을 당해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병사는 부상이 악화돼 사망했으며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12,000명 규모로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군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는 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과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훈련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f they are employed as part of Russian units under Russian command and control, where there is difficulty in communications, difficulty of interoperability, where not only communications is difficult, bu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that the Russians and North Korean use may not be as compatible as if they had conducted long-term training together.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군은 자원이 부족하고 실제 전투 훈련보다 이념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심지어 특수부대조차 농업과 건설 등 훈련 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그들이 전 세계의 다른 군대들만큼 효과적으로 전투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 부대 출신으로 파병된 폭풍 군단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했었던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도 북한 군부대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라 해도 연료와 장비 부족으로 비행이나 차량 훈련이 거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활지 훈련이 적은 북한 병사들은 드론 대응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훈련도
고난 행군 이후부터는 이제 군부대에 대한 이 지원이 말하자면은 잘 되지 않으면서 북한 군인들의 역량실조 상태도 많이 나타나고 또 군인들이 거의 많은 시간을 이제 농사나 또 이제 다른 그 훈련 외에 이제 활동에 이제 소모가 되다 보니까 훈련에 대한 그 인식과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군은 드론 전쟁 같은 현대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군을 무작정 투입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Russia may also be using them in sort of very simplistic, almost World War I waves of attack. So it's just throwing the North Korean troops against fixed Ukrainian positions, which, like in World War I, would lead to very high casualtie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군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 발표가 다른 것과 관련해선 전쟁 중엔 정확한 사상자 숫자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극동지역 출신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에 관한 지침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영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 양국 정부는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 문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동맹의 기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지침은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보강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27일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으며 이번 이 지침의 내용은 양국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금액인 8조 엔대, 미화 550억 달러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위해 올해 대비 9.4% 올려 8조 7천억엔, 약 5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로 늘리는 등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일 동맹은 수십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추석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는 우리의 공동안보와 공동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 방위 예산에는 적의 타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대량 생산 비용이 포함돼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홍콩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내외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홍콩 정부가 해외 민주주의 활동가 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내걸고 미국 거주 일부 활동가 등 7명에 대한 여권 취소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거주를 선택한 개인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 역시 거부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의 표적이 되는 이들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은 미국의 주권과 전 세계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진영 인사 6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3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영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활동가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지방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질서 회복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연관된 미국 방산업체 7곳과 고위 임원들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 보잉사의 자회사인 드론 제조사 인시튜와 허드슨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사로닉 테크놀로지, 에르콤, 로셔니어링 인터내셔널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자산은 동결되고 중국 기관 또는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도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발효된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이 타이완에 3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타이완 지원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무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타이완 방위 지원과 해외 국가들과 타이완의 교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으며 대응을 위해 핵실험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27일자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비 통제 시대가 끝나고 군비 경쟁의 시대가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군비 통제 협정들을 체계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군비 통제 노력과 합의를 저버리고 과도한 패권적 야망에 사로잡혀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행보를 강화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러시아는 1년의 협정 파기 이후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거리 핵전략 조약 INF가 폐기됐지만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철회하면 러시아도 대응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현재 적대적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런 대화는 성립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화한다면 러시아는 상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적 군축 조약이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이행을 중단해 파기시켰으며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INF를 위반해왔고 이 상태에서 조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 실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7일 담화를 통해 제20대 독일 연방의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조기 총선을 위해 내년 2월 2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선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된 데 따라 3당 연립정부가 붕괴해 더 이상 의회를 끌어가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으며 숄츠 총리는 신임안이 부결되자 바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